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11일입니다.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조선일보 사설자에는 정치평론가와 1시간 통화했다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설자가 나왔습니다. 참 이걸 보면서 저도 충격을 좀 먹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왜 저렇게 보안성이 없는 정치평론가, 보안성이 없는 이란 전제입니다. 자, 까발리기 잘하고 폭로 잘하는 진중권 일반적으로 그렇게 평론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폭로도 잘하고 어디서 소스가 있는지 그런 분과 1시간을 통화했다는 김 여사. 정말 좀 이 부분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대통령의 성공과 김 여사를 옹호를 적극 하는 사람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무슨 뭐 공감 TV인가 뭐 열린 TV인가 뭔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위장해 가지고 취재를 당했다는 걸 속았으면 두 번, 세 번째는 조심을 해야 되고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 또는 내적으로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하고 통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 진중권 같은 폭로도 잘하고 자기 히트치기를 좋아하고 저렇게 일생을 살아온 사람하고 어떻게 1시간을 또 전화까지 해가지고 통화를 하는지 정말 참 좀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다 이런 걸 보면 조금 섭섭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특히 주목하는 거는 저도 그 과거에 그 대통령 주치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득한 것들이 많습니다. 공직자로서 지득한 게 한 10년 넘게 10년, 21년 동안에 그 중요한 그 직위나 자리에서 있으면서 보고 듣고 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40년 정도가 지났어도 저는 아직까지 좋은 얘기 빼놓고는 일반적으로 좋을 수 있는 얘기 빼놓고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바로 보안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안성이라는 건 그 사람의 성격도 있고 성격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공직자로서 체득한 그 기간 동안에 공직자가 지켜야 할 법도 또는 이 보안성 이런 거에 대해서 양식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물론 한 30년 지나면 통상적으로 다 까발려도 좀 안 좋은 것도 까발리고 해도 관계없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득한 사실은 딱 담고서 넘어가야 되고 지득해서 좋은 것들 그리고 꼭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뭐 어떤 가치의 어떤 충돌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문제는 약간 그거 하지만 자기가 거기서 지득한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노설해서는 안 되는 게 공직자의 윤리적인 측면입니다. 근데 뭐 이건 공직자, 제가 공직자로 있을 때 그때 얘기, 그것이 몸에 배인 얘기라고 하지만 이렇게 예를 들면 정치평론가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은 진중권인데 진중권이라는 사람은 잘 폭로 잘하잖아요. 새로운 사실 조금 있으면 팍팍팍 그런 사람과 1시간을 통화했다는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오늘 사설자를 보면서 솔직히 말해서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런 사람하고 통화를 하는가? 정치평론가로 활동하는 그 진중권 씨가 지난 4월 총선 직후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57분간 통화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분까지 딱 얘기를 했습니다. 이 통화에서 김 여사는 1월에 사과하고 싶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막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시 친윤계에서 사과를 막았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는 같은 시점에 다른 여권 인사에게도 전화해가지고 비슷한 취지로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사설자에 난 내용을 지금 중심으로 제가 읽으면서 조금 생각해보는 대목입니다. 김 여사는 4월 총선 참패 직후에 친윤계 때문에 사과를 못했다고 했는데
지금 친윤계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때문에 사과를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진실입니까? 이렇게 묻는 조선일보에 대해서 뭐라고 답할 것입니까? 이 문자 논란 외에 김 여사가 외부 인사와 이런 문제를 이렇게 장시간 논의한다는 이 사실도 놀랍다라고 이 조선일보는 사설자는 얘기합니다. 예, 솔직히 말해서 놀랍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통신 기기를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장시간 논의하나요? 불러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전 위원장은 김 여사 문제에 답하지 않는 것은 당시 사정을 다 공개했을 때 정부와 대통령실이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싸가지 없는 말입니다. 네. 지가 무슨 대통령실이라든가 정부에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안 했다고 합니까? 정치적인 목적, 사욕으로 안 한 것이지. 그게 무슨 정부와 대통령실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안 한다. 그 말도 쇼하지 마십시오. 누구 왕년에 공직에 안 있어 본 사람 있습니까? 보안성이라는 거는 이런 말한 자체도 보안성에 위배되는 겁니다. 지금 법무장관 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비대위원장 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2, 3개월밖에 더 됐습니까? 법무장관 한 거 뭐 6, 7개월밖에 더 됐어요? 6개월? 그러면 그때 지득한 비밀은 또 이런 어떤 좋지 않은 이야기들은 함부로 입에 내는 거 아닙니다. 당시 사정을 다 공개했을 때 정부와 대통령실이 위험해질 수 있다. 이 자체가 공개한 것 이상의 나쁜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도 모르는 그런 자가 무슨 뭐 당대표를 하려고 합니까? 이런 문제는요, 공개된 문자 이외에 밝히면 더 큰 문제가 될 내용이 더 있다는 그런 취지라든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김 여사가 대통령실이라든가 장차관, 정치권, 문화계 인사, 언론인, 유튜버 등과 수시로 전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이러는데 저는 유튜버 등과 수시로 전화하거나 문자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언론인과 수시로 전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얘기 파다하다 하는데 저는 이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실, 장차관, 정치권, 문화계 인사, 대통령 영부인은 다 할 수 있죠. 왜 전화를 못 합니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얘기 파다하죠. 파다하는데 파다하다면 그게 뭐가 어떻다는 겁니까? 그거는 영부인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라도 정말 불러가지고 좀 이런 문제에 대해 조금 얘기 좀 나눕시다 할 수 있다. 영부인도 말이죠. 공적인 공인입니다. 공인이기 때문에 영부인으로서 제2부속실을 한동훈이 만들겠다. 감찰관을 만들겠다. 왜 그럽니까?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공직자라고 공직 대우를 인식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김 여사는 대선 때 인터넷 매체 직원하고 7시간 45분 동안 통화한 내용이 공개돼 가지고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것을 아까 모두의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조선일보 사설자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마치 자신이 대선을 치르고 있다는 식의 발언까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발언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팬클럽에 보내고 대통령 대회비 일정이 팬클럽을 통해 사전에 공개되기도 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저는 그 대통령 주치의를 하면서 저 아래 병원 어떤 병원에 거기에 근무하면서 위에 의무실 거기를 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업무를 했는데 그때 취득한 사실을 지금까지 이 이상의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그리고 저한테 이 언론사들이 제가 그쪽을 나왔을 때 많이들 저를 갖다가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도 얘기가 저는 안 나왔습니다. 좋은 얘기만 나갔습니다. 보안성이 없는 얘기들만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안성이라는 건 뭘까요? 거기서 지득한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입니다. 그거는 전부 다 보안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좋은 얘기, 예를 들면 아름다운 말을 했다든가 좋은 얘기들은 그것은 노출돼도 괜찮죠. 근데 이렇게 노출되는 건 안 좋은 얘기들입니다. 그거는 보안성이 없다는 거는 그거는 그리고 사람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 언론인들도 오프털레 코드 좀 딱 걸어 놓으면은 절대로 발설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야죠. 지금 저 김건희 여사가 순수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팬클럽에 보내고, 이 대통령 팬클럽에 보낼 수 있습니다, 사진은. 그러나 대통령 대비 일정이 팬클럽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소속으로 한때 그 대통령 경호실 소속으로 돼 있었는데, 경호실 요원이 돼 있었는데, 그때 경호실 요원과 저 아래 어디에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무엇보다도 보안성입니다. 특히 대통령의 일정에 대해서는요, 말하면 큰일 납니다. 대통령의 일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는 전후를 막론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통령 경호, 보안 이런데 진짜 구멍이 뚫리고 문제가 발생할 요인이 있습니다. 친북 인사와 문자를 주고받다가 소위 이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도 휩싸였지 않습니까? 그게 최 목사 아닙니까? 이거 최 목사가 간첩인지 아닌지 누가 합니까? 저는 꼭 간첩 같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보안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좀 대통령 경호실에서 예의 관찰을 하고, 과거 시스템이 너무 참 좋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통제하는 이 보안성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말이죠. 그건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대통령 국가 원수입니다. 국가 원수의 영부인은 똑같은 그런 취급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보안에 대한 철저한, 만약에 그들을 접촉할 경우에 그들이 하는 얘기는 일체 일거수일투족을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것만 얘기하고 또 판단을 해서 이거는 노출해도 된다라고 하면 되는데, 김준건이 까버리잖아. 시간까지 57분이다. 내가 한 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나한테 전화해줬다. 자, 지금 선거인데 선거 때 한동훈이한테 유리하게 해서 까버리는 겁니다.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자에게 김 여사가 왜 전화를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건 보안성이 문제예요. 보안성이 있는 사람에게 해야 됩니다. 김준건이가 평소에 입이 무겁거나 또는 모든 게 사리가 깊어가지고 절대 담아둘 거 담아두고 비밀은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캐리어를 가졌다거나 뭐 이렇다 모르지만, 진중권 잘 알잖아요. 그분은 말 잘하고 뭐 건수 있으면 탁탁 폭로화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영부인께서 전화를 해가지고 57분간이나 전화했다는 이런 얘기를 이 중요한 시점에 한동훈을 위해서 이런 말을 갖다가 발설을 하는 이러한 폭로가에게 그냥 영부인이 또 당했습니다. 대통령 경호하고 보안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김 여사가 친북 인사와 문자 주고받다가 명품 가방 수수 논란 휩싸인 것도 그 최 목사란 자. 그 자는 꼭 간첩 같은 자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북한에 갔다 왔으면은 일단 그런 자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보안교육이라는 거는 그래서 필요하지만 상식적 보안성이라는 것이 또 있는 겁니다. 국가 공직자가 되면은 우선 지득한 비밀스러운 것은 절대 얘기하지 말고 가슴에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그거 안 한다고 임금님기는 당나귀 되는 거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본인이라는 사실을 지득하고, 그 중요한 소위 그 VIP라든가 영부인이라든가 여기가 사적인 만남에 대해서는 그걸 노출을 하면 그게 뭐가 그렇게 크게 자랑스럽다고 까발리고 막 이럽니까? 그만큼 자기가 중요하다는 걸 객관적으로 나타내려고 부지불식간에 노력하는 겁니까?
저는 오늘 이런 얘기 처음 했어요. 방송에서 저한테 자주들 물어봅니다. 그러면 경호 문제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거 물어보면 얘기를 원칙이라든가 뭐 대통령실에 어떤 때 좋은 얘기들. 예. 그때 저한테 저 여의도의 벙커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느냐 해가지고 해서 그거는 일반 언론에도 많이 이렇게 약간 비쳤기 때문에 한번 얘기한 적도 있어요. 여의도 벙커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YTN인가 언제 한번 거기서 요청이 와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또는 대통령 연구원에게 조언은 할 수 있지만은 엄격하게 지켜야 할 법도가 있는 겁니다. 말 실수라든가 사소한 거, 경솔한 행동 이런 거 하나 이거는요 상당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고 또 그거는 인터뷰 받는 사람이나 인터뷰하는 분이나 다 조심해야 됩니다. 대통령실은 엄청난 최고의 국가 보안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영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은 아니지만 공직과 유사한 공인입니다. 책임은 크고 공적 권한은 없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영부인도 사소한 말 실수라든가 어떤 행동 하나하나에 큰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번 이 진중권 교수에게 57분간이나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을 대화의 상대로 상정을 했다는 이거 자체가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 그 사람은 폭로하고 살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까발리고 수틀리면 원희룡이한테도 희룡아 며칠 전에 바로 한 게 그거 아닙니까? 희룡아, 너 사기치지 마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사실은 사기친 게 누군데요? 나중에 보니까 진중권이가 사기친 거예요. 원희룡이가 사기 안 쳤어요. 원희룡이는 100% 맞았어요. 진중권이가 명예훼손하면 진중권이 딱 걸리게 돼 있었어요. 허위사실 유포. 사기꾼이라 했으니까. 사기를 안 친 사람한테 사기꾼이라 하면 그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비슷한 사기를 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설자를 읽으면서 보안성이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통령 영부인께서는 바로 사람을 만나도 정말 보안성이라는 걸 아는 사람, 무엇인가를 국가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깊은 논의를 해야지 이 진중권 같은 그런 소위 스피커들하고 말을 섞어가지고 무엇이 얻을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국정 운영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영부인께서 참 순진하고 57분 동안 통화했다는 것까지 까발리는 저 진중권 참 큰 문제다. 저런 사람하고 왜 만나지? 그래가지고 지금 결정적일 때 이걸 갖다가 한동훈을 위한 정치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 지금 토론 중에 있는데 당대표 한동훈의 보이지 않는 특급 참모 아닙니까? 누가요? 진중권이가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원희룡한테 막 희룡아 하고 말이야 불러대고 하는 저 모습을 보면서 참 겁없구만. 겁이 없어. 겁이 없다는 거. 국가 권력으로 제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았다면 저 사람 혼 좀 나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분별을 참 잘해야 되겠다. 비서실에 그래서 비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비선이란 거는 조언을 극히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비선을 두는 거예요, 원래가.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